고2 여학생인데 그림에 소질이 있고 손재주도 있고 문학적 성향, 리더십이 있다 보니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고민하고 있다. 자, 대학 선택 고민이야. 그러면 진로 선택은 되어 있나? 진로 선택은 되어 있습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도 진로 상담을 도착했는데 등급과 학과를 선택하는데 진로 상담을 했다는데 등급과 학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질문은 조금 애매해요. 자, 봐요. 대학 진학 선택하는데 고민한대. 그럼 진로가 결정됐나를 전 궁금한 건데. 근데 진로 상담은 했대. 진로 상담은 했는데 등급과 학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대. 그럼 등급이 지금 낮은 상태네. 맞지 않을까요? 내신 상태가 지금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과와 대학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 같네. 그럼 진로가 뭔데? 근데 이 아이가 그림의 소질이 있고 손재주가 있대, 문학적 성향이 있대. 이거는 유비형 영역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유비형 영역을 갖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아까 오른쪽 아래 영역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인성 영역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보다는 리슨이 발달되어 있고 반복형 아이예요. 반복적으로 인지가 되고 이해가 돼야 액티비티가 나오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소 느린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다소 느리지만 반복적인 행위를 토대로서 인지하는 그 능력, 감수성 영역으로 인지하는 게 좋아요. 이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는 애들이 대부분 예술성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 영역이야. 손재주 있다? 그것도 예술 영역이야. 문학적 영역? 예술 영역이야. 그럼 얘는 유기형 영역이지만 예술 영역이 진로인 가능성이 높은.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일반고를 다니고 있나? 아니면 예고를 다니고 있나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결이 또 달라질 거고. 그렇다면 이 아이의 전공은 사실은 학과 전공 결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부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내신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까? 아니면 실기 때문에 문제일까? 이 고민이 생기네요.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액티비티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직업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전공과 대학을 기준 잡고 서로 확인하고 이 준비, 목표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을 한 번, 두 번은 꼭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강의 접하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들여야 되고 비용 들여야 되는 거 사실이죠. 비용과 시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시고 인지해 주십시오. 그거 없이 우리 아이들을 최적화된 10대 생활을 하겠다? 불편해요.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응? 의대도 국제고 맞을까요? 국제고보다 일반고에서 내신 따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반고에서 내신 따는 게 쉽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머님들.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수월은 할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잘 딸 가능성이 있다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일반고에서도 아까 수능보다는 수시 영역에서 좀 더 강력한 학교라고 한다면 일반고에서도 사실 경쟁이 치열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아이들이라면 좀 더 센 고등학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내가 준비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멘탈은 강력해요. 상상 그 이상으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좀 더 포텐 터트리는 것이 저는 좀 더 센 고등학교 가서 포텐 터트리는 게 확실히 맞다고 보는 거고, 준비 기간이 짧았을 때는 사실은 일반고를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응? 나의 멘탈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국제고나 영재고나 자사고 가면 과고 정도만 가도 애들 멘탈 센 애들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런 애들이 몰려있잖아. 그 환경에서 이 멘탈 약한 애들이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신 따는데 주안점을 두고 센 고등학교를 가느냐 일반고를 가느냐 이 결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수준보다 높은 진로를 가지고 있어요. 노력은 안 하고 눈높이만 높아요. 어떻게 정신 차린 거죠? 민민님. 이건 정신 차린 아이니까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애들은 자기 수준보다 못한 것들을 표현하죠. 근데 정신머리가 있는 애들은 내 가능성은 언제든지 준비하면 보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이거 멋진 능력이에요. 높은 진로라고 하면 어떤 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수준도 엄마가 생각하는 수준과 이 아이의 수준이 달라서 오는 현상이에요.
특히나 이런 표현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 잡스형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잡스형 아이들은 마음 먹으면 합니다. 언제서부터 하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예, 노력도 없고 끈기도 없고, 맞네, 잡스형 아이 맞네, 시간 개념 좋죠, 잡스형 아이 맞네, 쉽게만 살고 싶어하는 유비형, 아이고 유비형이에요? 유비형 아이가 저런 표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인데, 유비형 아이가 저런 표현하는 거 정말 쉬운 흔한 케이스 아닙니다. 이거 잡스형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근데 어쨌든 간에 저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학년에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그냥 정확히 표현해 드릴까요? 첫 번째, 엄마들이 정신 차렸을 때. 네. 엄마들이 정신 번쩍 들었을 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이 말귀가 좀 통할 때. 지금 5학년,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말귀가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독서, 독해, 어휘, 표현력 다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말귀가 되는 아이, 말귀가 통하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라면 사실 소통이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 그거는 하루라도 빠른 게 좋죠. 그래서 제가 굳이 3학년까지는 안 만나요. 네. 그래서 4학년서부터는 만나는 게 기본인데, 그래도 가능하면 4, 5, 6학년 때 만나는 게 가장 좋죠. 재학생 중 국제고 들어갔다가 의대도 지역 인재인지 수도권 인지에 따라도 달라요. 비중이 당연히. 맞아요. 지금 지역 인재 뽑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비중이 있어요. 비중이. 왜냐하면 지자체 영역으로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로 일반고, 아니 국제고, 자사고, 국제고, 영재고, 과고 이런 것도 다 지역 인재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확인하세요. 의대 준비하라고 일반고로 전학 갔어요. 이거 봐. 국제고에서 의대 관련 과목이 없더라. 아니에요. 국제고에서도 의대 관련 과목이 있어요. 네.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나 보다. 네. 의지가 있는데 행동으로 실천이 안 하는데도 도움이 주기 힘들어요. 의지는 있는데 행동으로 실천 안 하는 거. 의지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된다? 마음은 먹는데 결심이 안 된다? 이거죠. 자, 보세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봐드릴까? 다른 얘기 해드릴까? 이행력이 강력해지려면, 자, 보세요. 마음을 먹는 단계가 있고, 결심을 하는 단계가 있고, 이행을 하는 단계로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있죠? 헤어질 결심. 그 박해일 나오고 탕웨이 나왔던 헤어질 결심. 결심을 했다는 것은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전조 증상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결심은 언제 만들었냐면 마음을 먹어야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즉 헤어질 마음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보세요. 헤어질 결심, 헤어질 마음. 어떤 느낌인가요? 얘 헤어진 건가요? 아니죠? 아직 우유부단한 상태예요. 우유부단한 상태. 마음을 먹는 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을 안 먹는다는 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게 무조건 1순위. 그런데 마음을 먹어. 우리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는 거 20년 동안 마음 먹고 있잖아. 그런데 결심으로 작심삼일을 하고 있네. 맞죠? 작심삼일을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작심하시면 돼요. 계속 마음 먹는데. 그러면 30일, 한 달 중에 최소한 열흘은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던 거, 결심하는 거, 근데 멈췄어? 오케이, 괜찮아. 결심해. 결심했는데, 어떻게. 작심삼일, 괜찮아. 다시 작심하면 돼. 다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의지인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안 하는데, 안 한다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잡스형 고일아이 진로 선택이, 오케이, 아나운서.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보진 못한 상태니까 잘 모르겠네. 아나운서라는 영역이, 자, 보세요. 그냥 구체적인 진로 키워드 하나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나운서 중에 노벨형스러운 아나운서가 누구냐면 손석희 아나운서.
이성 논리적인 언어를 쓰고 있죠. 노벨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형한 언어를 쓰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액티비티한 스포츠 쪽 아나운서들이 많아요. 아까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사람. 아, 여기다 백지연 같은 사람들이다. 백지연. 우리는 알죠? 백지연 아나운서. 백지연, 손석희 같은 아나운서. 현대형한 사람들이 김성주 아나운서급으로 보시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유비한 아나운서가 누구냐면, 그 언니 누구죠? 그 언니? 김금주였나? 김금주 아나운서인가? 지금은, 맞나요? 제 이름, 표현한 이름이? 김금주? 이금희. 그래요, 이금희. 김금주가 누구지? 이금희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대표적인 유비한 아나운서예요. 그래서 착한 언어를 계속 쓰는 거야. 누구더라? 잡스한 아나운서, 제가 요즘에 찾아낸 아나운서 있는데, MBN에 그 아나운서 이름 모르겠어요. MBN에 뉴스 파이터 아나운서가 있어. 막 뉴스하면서 막 승질 부리는 친구 있어요. 자기 감정 100% 표현하는 친구 있어요. MBN의 뉴스 파이터 아나운서가 전형적인 잡스형 아나운서예요. 자, 아나운서라는 영역도 사실은 말을 한다잖아. 아까 근데 다 언어가 다 있었잖아. 나는 어떠한 롤모델로 기준 잡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되게 멋있는 기준이 잡혀요. 그래서 모든 직업들이 나다움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적성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직업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롤모델을 찾아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아까 잡스한 아이가 현대형 영역까지 확장된 아이인지 잡스한 아이가 노벨한 아이로 확장된 아이인지 내가 모르겠어. 데이터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뉴스파이터의 이 아나운서나 뭐 백지연이나 손석희 같은 아나운서나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이 중에 롤모델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현대형 쪽이라고 그러면 이쪽일 가능성 높음. 그러면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롤모델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아나운서,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만나면 이 친구한테 무슨 미션 주냐면 이런 미션 줘요. 아나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아나운서들 모두 찾아내고 그 중에 최소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3명의 아나운서를 찾아내기.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 좀 해다오 라고 저는 미션 줄 거예요. 그러면 이 3명의 미션을 롤모델을 찾는데 기준점이 잡히겠네. 자, 아나운서들 출신 대학들 보통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대부분 인서울이죠. 이렇게 기준 잡히는 거예요. 롤모델 잡히면 그래서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어요.